예, 외국에서 학문을 수입하여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전달이 목적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국내에만 있던 사람, 외국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그 외국의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지 않은 우리 국내에만 있던 사람도 유럽의 학문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동문학과, 불문학과 이런 곳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공계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목적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더 잘했냐 이거를 측정하는 그런 속도는 이 사람이 선진 외국에서 학문을 배워가지고 온 다음에 이곳에 뿌리 내려가지고 더 이상 국내에서 여기를 가서 공부하지 않을 정도로 된다. 이러면 이 사람이 더 그만큼 일을 훌륭히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학문 풍토는 외국을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국내에만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갔다 온 사람, 그 개인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오히려 유지시키고 계속해서 외국을 나가야만 그 학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인맥을, 후배 인맥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계속 외국을 나가야 자기와 동등 수준의 그런 학문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여건이 계속 유지되고, 그래, 자기와 같이 외국의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의 학문적 인맥이 유지되는 거, 이런 것을 중시합니다. 그것을 가장 또 집단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이제 서울대 자연대이죠. 저희가 학부 다녔을 때도 그렇고 학부 과정 우리말로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학문을 전부 이제 외국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영어를 이공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게 그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놓으니까 외국의 유학 갔다 온 학문을 그 인맥은 계속 유지되지만은 국내에 이제 계속 있으면서 그것도 동등 수준의 학문을 전달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물론 이것은 또 사벌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내에 있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정확한 개념 표현이 안 되고 또 전공 학문을 영어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혹은 이제 원어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교양 학문과의 그런 또 융화도 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니체의 잘 아시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교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니체 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있죠. 초인. 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은 반역이다. 그리고, 원어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그러니까, 위버맨쉬라는, 이렇게 쓴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어는 대문자를 써야죠. 위버맨쉬. 이걸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위버맨쉬가 되어야 된다. 위버맨쉬가 되어야 된다.
하여튼 영어보다도 어려운 혀 굴리기를 이제 학습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것이 그런 말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철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이고 이것은 이제 그 문학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이 아니고 문학이 아닌데 여기서 번역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역이 반역이 되는 거는 뭐 가장 번역이 참 한계가 보이는 게 시죠. 시에서 이제 특히나 어떤 그 원어의 특히 뭐 아일랜드 무슨 어디 그런데 그냥 시인들 그런들의 그냥 고유의 그냥 오묘한 언어 우리들도 뭐 우리말 우리 오묘한 뜻을 외국에 전달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아주 오묘한 뜻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말로 이제 바꾸는데 언어 자체도 한계가 있지만은 이것을 운율을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네? 시는 요만큼의 분량이 되는데 그야 운율이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하려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소설의 경우 시보다는 덜합니다. 그런데 소설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물론 할 수가 있지만은 전체 분량 또 그 흐름이 있고 그런 이제 그 전체의 그 흐름이 있고 이야기의 긴장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주석을 달고 이런 걸로 하면은 분위기가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도 번역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령 근데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제이네어에서 어느 지방 이름을 말할 때 소온필드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어는 이제 소온필드 가시 THORN 가시밭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밭. 그러니까 가시의 동굴 그런 것을 오히려 원어 그대로 발음을 쓰지 말고 했으면 전달도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명이라고 해서 이제 원어 이 발음을 그대로만 가져오니까 널리 알려진 해리포터 뭐 그런 거에서도 머글이라는 단어가 있죠. 머글, MUGGLE 이런 거와 마법을 할 줄 모르는 약간 좀 그런 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머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섬세한 번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문이 아닌 문학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 철학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운율이나 긴장, 흐름, 이야기 흐름 그런 걸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문에서 독창적인 것 이런 것은 새로운 용어를 어디까지나 학자가 정의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초인이란 말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니체가 말한 초인 그 자체의 뜻을 아는 거지 독일어로 원래 초인을 니체가 어떻게 필기했나 이거를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 책을 85년도에 세계의 대사상 봐가지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찍 읽었다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감동, 그것을 격한 나머지 그러니까 독일어라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도 안 나오니까 그냥 농땡이 치면서 잠깐 배운 거. 그리고 대학교 때 강의 한 학기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사전 가지고 어느 정도 흉내내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알소 스프라흐 짜라투스트라를 원전을 사가지고 86년도에 상당히 읽었습니다. 10몇 페이지. 예,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걸로 해서 뭐 더 깊이 깨달았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도 니체 학자가 얘기하는, 유학파 학자가 얘기하는 위버맨시가 그렇게 엄청난 단어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버맨시, 위버는 위 바깥, 맨시, 영어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어퍼맨 같습니다. 어퍼맨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니체가 이걸 말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뭐 어떻게 번역하든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니체가 주장한 정의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니체가 어떻게 주장했느냐, 니체가 위버맨시를 어떻게 주장했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초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원어 독일어의 섬세한 뜻이 뭐가 있습니다. 위라는 뜻이고 어퍼맨이라는 뜻이죠. 이건 마치 그러니까 수학에서 정삼각형 하면은, 정삼각형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겨난 거 아니죠. 영어로는 레귤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우리는 세 변이 같고 세 각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해서 정삼각형을 그렇게 알면 되지. 원어로는 레귤러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서 레귤러 트라이앵글 이거를 자꾸 반복하고 영어를 외우고, 미국 유학파들은 그렇게 전달하고 싶죠. 정삼각형은 원어의 뜻을 제대로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뜯어맞춘 말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레귤러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야 된다. 정사면체는 우리가 만든 말이니까, 뭐 레귤러 혹은 뭐 이퀄리터럴, 그런 테트라헤드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원어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의를 우리가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 이거를 갖다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하나를 많이, 아무래도 영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영어본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인을 어디서 말하느냐 했는데, 초인이란 말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좀 읽은 다음에 잊었기 때문에 찾지는 못했고, 여기서는 뭘 찾았냐면은, 이 원어에서, 일단 원어본을 말하겠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원어본에서 제가 찾은 것은, 소제목 중에, 회헤렌 맨션이죠. 그러니까 복수형 사람들, 높은 사람들. 영어로는 이게 하이어 맨.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소제목에는 초인의 위버맨션에 관한 건 있지 않고, 회헤렌 맨션, 하이어맨에 관한 게 있습니다. 우리말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제, 고인이라고 해요. 고인. 딱 맞는 말인데, 이제, 발음이 이제 좀 섬세하지 않으세요. 한글로 이제 장단음,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인.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위버맨션 자꾸 거기서 강조하는 걸 보고, 상인, 어퍼맨은 상인이 아니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초인, 고인, 상인, 다, 이렇게, 뭘로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우리말 학문 체계에서 어떻게 정의하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초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념이란 무엇인가 강의해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신과 같은 존재, 인간으로서 신의와 같은 존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모두, 우리 모두가 신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개개인적인 어떤 개체적인 그 존중, 그걸 존중하면서, 인간 개개인의 신적인 그런 위상, 이것을 함유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초인이 된다. 이제 한 개인,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그런 건 동양 고유 그런 수련하는 종교 수련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 개인으로서 신과 맞먹는 그런 이제 그 존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초인의 해석, 초인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지, 초인이 뭐 원어로, 이체가 원래 독일어, 초인이 원래 이체가 뭐라고 불렀느냐, 그거를 우리가 혀를 굴려서 그걸 따라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우리는 고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상인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기 고인은 다른 단어하고, 이제, 한글로는 발음이 좀 혼동되니까, 상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용어로 쓰기에 썩 적합하진 않죠. 가끔 쓸 수는 있지만, 초인은 이제, 그, 뜻이 너무 좀 강조되는 말은 있죠. 그러니까, 슈퍼맨, 되니까. 영어로는 이제, 비욘드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욘드맨. 그러니까, 초인이 더 정확한, 더 뜻이 되긴 합니다. 비욘드,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 상인, 그건 답이 높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제목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고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우리는 이 용어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외국 유학 갔다 와서 그 유학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원어 아니고든 그걸 뜻을 전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현혹돼 가지고 그걸 애써 혀를 굴려서 그냥, 위버 맨신이 뭐 그런 거를 따르고, 이런 것이 그 철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외국의 학문은 주입하고, 지금은 인터넷과 뭐 여러 가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주입하는 건, 그러니까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말 체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사고를 해가지고 그 뜻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어떻게 약속을 해서 정하되, 이 말의 정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인간으로서 신과 버음과는 그러한 이제 격을 갖춘 그러한 인격체를 얘기하는 것. 이것은 또 뭐 용어만 다르지 또 우리 동양에도 있었죠. 군자, 소인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서민, 성인, 이렇게 비슷한 말도 우리도 원래 있었고, 이게 초인이라는 말을 다시 중요하게 새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